2020년도 코레일 기출 유형의 문제고요. 단어의 쓰임이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어의 쓰임이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면. 유사한 혼동할 수 있는 어휘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서 이 문장에서 적절한 의미의 단어를 찾아내는, 그렇게 좀 골라내는 문제가 코레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번 사건은 모모가 없는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건강할 때부터 각종 질병에 대한 모모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녀는 가상인물이 아니라 모모의 인물이다. 자, 골라볼게요. 자, 이번 사건은 이러한 참사의 예로 기록될 거예요. 어떤 예로서. 그러면 예전에 없었던 유례가 없는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유례가 맞고요. 우리는 건강할 때부터 각종 질병에 대한 뭐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요, 질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할 때 미리미리 대비를 하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중에서 대처는 뭔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약간 사후적인 얘기라면, 대비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자라는 의미로 본다면 대비가 맞겠고요. 그리고 그녀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야.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야. 실제 인물이다. 그래서 정답을 고르자면 여기서는 이제 유례 그리고 대비 실제. 그래서 정답은 유례 대비 실제. 그럼 정답이 이제 5번이 되는 건데요. 자, 유사한 의미. 이렇게 혼동하기 쉬운 게 막 섞여 있을 때 고르기가 그렇게 사실상 쉽지는 않은데요. 문장을 통해서 뭔가 구체적인 다른 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할 때 이런 예로 기록될 거야 했던 것처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어휘를 생각해 보시고, 그 어휘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말의 대부분은 아직 한자어의 조합, 한자어가 참 많기 때문에 여기서 연관성이 있는 한자가 들어간 거를 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례로 우리가 고를 수 있겠고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대비로 조금 더 그쪽으로 기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거니까 존재 제자 써서 실제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의미를 구체적으로 뭔가 좀 다른 말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거를 어떤 단어를 찾아보시고, 그 단어와 여기 제시되어 있는 한자어랑 연결되는 거를 좀 찾아보시면 좀 답을 좀 더 근접하게 찾을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코레일에서 나왔던 기출 유형의 문제고요. 그 건물의 높이는 가늠이 안 돼. 도대체 저기 건물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내가 짐작을 못 하겠어. 가늠은 짐작하기, 헤아리기 힘들어. 그런 의미로 쓰인 거니까 맞고요. 두 상품은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일으킨다. 이거는 너무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힘들어. 내가 어떻게 좀 선별해야 될지 구별할 수가 없어. 헷갈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는 혼돈이 아니라 혼동이 맞거든요. 혼돈은 정말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떤 정치적으로 혼돈을 야기했다. 그렇게 할 때 뭔가 좀 어지럽고 그런 상황을 나타낼 때 혼돈을 쓰고요. 여기서는 골라내기가 힘들어. 구별할 수가 없어. 그런 의미에서는 좀 헷갈린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연결을 시킨다면은 혼동이 맞죠. 그래서 여기선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혼동이 맞는 거고요. 자, 협상이 계속 진행되었지만 결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도출은 뭔가 이끌어내는 거니까 도출 적절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 문제는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다시 생각할 고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죠. 참조할 수 있는 문헌은 다음과 같다. 이거는 참고해서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서 좀 비교를 해보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참조 문헌, 이거 맞아요. 참조할 수 있는 문헌은 다음과 같다. 정답 2번인데요. 자, 혼돈은요, 마구 뒤섞여 있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좀 혼란스럽다. 혼동은 서로 다른 사물을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어서 보거나 생각함. 그래서 혼돈과 혼동이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예를 들어서 그 나라는 정치적 혼돈으로 어떤 국민의 복지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서 마구 뒤섞여 있어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이견이나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많아서 그 정치적 혼돈으로 복지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가늠하고요. 이거는 좀 자주 나오는 게 가늠이 있고 가름이 있고 갈음이 있죠. 갈음.
가늠은 요거는 뭔가 좀 짐작이 안 돼. 내가 짐작하기가 힘들어. 헤아리기가 힘들어. 그리고 가름은 가르다죠. 편을 가르다 할 때. 그리고 뭐 남과 북을 가름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가름은 대체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번 시험은 뭐 레포트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요. 그래서 가늠은 사물을 어림잡아 헤아린다, 짐작한다라는 뜻으로 할 때 가늠이고요. 갈음은 뭔가 좀 대체하겠다라는 할 때 갈음이고요. 요 가름은 뭔가 가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세 개도 혼동하기 쉬운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도출은 뭔가 좀 이끌어내는 거고, 재고는 다시 생각해 본다. 그리고 참조, 참고로 비교하고 대조하여 봄 나오는데요. 자, 참고는 참고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대조해 보세요, 그런 의미이고요. 참고는 이거를 참고 삼아서 좀 재료로 삼아 보세요. 이거를 기준 삼아서 어떤 업무에 좀 활용을 해보세요. 약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이 자료는 업무에 할 때 이 자료를 직접 업무에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 자, 참고는요. 참고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또 같이 볼게요. 참고의 사전적 의미. 참고는 살펴서 도움될 재료로 삼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움될 재료로 삼음. 그러니까 업무에 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펴서 도움될 재료로 삼는 게 참고고요. 참조는 비교해서 한번 대조해 보세요. 참고로 비교하고 대조하여 봄.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을 해 두시고요. 다음 중 맞춤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면.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말들, 혼동하기 쉬운 것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왠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인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왜인지 기분이 좋아. 자, 왠지라는 건요. 왜인지를 줄인 말이에요. 왜인지를 줄인 말이어서 왜인지의 준말입니다. 그러면 왜는 어쩔 때 쓰냐? 왜는 어찌된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어찌된을 나타내는 관형사고요. 그리고 이건 왜인지를 왜는 이제 부사어거든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 부사 그렇게 구별을 하면 돼. 품사로 하면은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 왜는 어찌된이어서 이게 웬일이지? 또는 웬 영문인지 모르겠어. 대표적으로 이게 웬일이지? 이게 웬 떡이지? 이게 웬 영문인지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는 웬을 쓰고요. 왜인지 기분이 좋아. 왜인지 마음에 들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 왠지로 씁니다. 그래서 그리고 왜는요. 왜는 이것처럼 이게 웬일이지? 웬 일을 꾸며주고 있죠. 일을 꾸며주고 있어서 웬 혼자 쓸 수 있지만 이 웬은 절대로 혼자 쓸 수가 없어요. 얘는 혼자 못 쓰고요. 그냥 왠지로만 그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됩니다. 자, 기억은 왠지고요. 자, 니은을 볼게요. 니은에서는 사과든지 배든지 다 좋아. 나는 사과도 좋고 배도 좋고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 자, 무언가 나열이 되어 있고요. 나열된 것 중에서 내가 그 결과가 어떤 것이 되어도 큰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를 쓸 때는 든지를 씁니다. 자, 든지와 던지를 구별을 해볼게요. 일단 던지를 볼까요? 던지는 막연한 의문을 나타낼 때. 날씨가 얼마나 춥던지 또는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자, 막연한 의문을 나타낼 때는 던지를 쓰고요. 든지는 무엇인가를 나열을 하고요. 이 중에서 내가 선택했을 때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사과든지 배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가든지 오든지 가든지 말든지 자,
나열, 선택 구간 이런 식으로 그 이 포인트로 기억을 해두시면 아마 기억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든지가 맞고요. 자, 디귿을 보실게요. 디귿은요. 오늘이 며칠이지 여기서 며칠은 그 달의 몇째 되는 날 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며칠이지 며칠은 이거는 잘못 쓰인 표현이에요. 이렇게는 쓰지 않기 때문에 며칠은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몇 월 며칠이지 이때 며칠. 그리고 며칠 동안 그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며칠 동안 소식이 없었다.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냥 며칠이지 며칠 동안 소식이 없었다. 그 달이 몇째 되는 날. 자, 그러면 답 정리해보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왜인지 불길한 기대감이 든다. 사과든지 배든지 다 좋아. 오늘이 며칠이지. 자, 그럼 정답 찾아보면 왠지 든지 며칠이니까 답은 이제 1번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일치하는 것, 이것도 역시 세부 내용 파악하는 문제고요. 지문의 길이가 많이 길지는 않아요. 많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흐름과 좀 중요 정보, 세부 정보 그런 것 좀 파악하면서 선택지에서 소거하는 그 골라볼게요. 겨울철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이런 것도 좀 뭔가 좀 수식하는 거 있죠. 블랙 아이스를 수식하는 뭐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이런 거는 중요한 정보는 아니고요. 그리고 블랙 아이스를 예측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시작된다. 중요한 사실은 뭔가요? 블랙 아이스를 예측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시작된다. 진행이 돼서 마쳤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국립기상과학원은 누가 주어? 국립기상과학원은 뭐 했어요? 밝혔어요. 어떠한 사실을 밝혔나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 업무 협약이 어떤 업무 협약이냐? 블랙 아이스 관련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국립기상과학원이 블랙 아이스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구나. 주요 사실. 블랙 아이스를 예측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려고 그래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구나. 이 사실을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짚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2021년까지 겨울철 도로결빙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블랙아이스 예측 기술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직 진행되어 간 건 아니에요. 추진할 방침이에요. 그래서 현재 여러 그 기관들이 협력해서 취약 구간에 대한 자료를 수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뭐 공동 실험 그리고 운영 기술 교류 모모 등 이런 것들. 그 밖에도 이런 것들 부차적인 설명이죠. 모모 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파악하고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교통사고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녹았던 눈이나 비가 얇은 빙판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블랙아이스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비나 눈이 내리지 않아도 도로 위 물이나 습기가 밤과 새벽 사이 결빙되는 경우도 해당된대요. 그럼 반드시 비나 눈이 와야 생기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문단은 뭐예요? 이 문단은 블랙아이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블랙아이스의 정의와 블랙아이스의 어떤 현상을,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문단에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짚는 거예요. 이거는 업무 협약 시작됐고, 이거는 여기에서는 블랙아이스를 어떤 상세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살얼음 색깔이 검게 변할 경우 식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동차 매연 때문에 색깔이 검게 변할 경우. 그리고 도로 위 살얼음은 도로의 노면색을 투영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읽었고요. 블랙아이스가 생긴 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제동거리가 7개 안팎으로 길어져서, 그러니까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 있기까지 거리가 좀 길어진다는 거죠. 빨리 멈추지 못하고 7배 안팎으로 길어져서 사고 날 경우 대형 참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47대 다중추돌 사고 발생해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나타났다는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실제 이렇게 지난 5년간 이렇게 많았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위험성과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국립기상과학원장은 뭐뭐 한다고 전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된다는 거 좀 패턴이 이제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도 보시면 마지막에 협약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블랙아이스 예측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이건 일치 문제 고르는 문제지만 만약에 문제가 이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아니면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블랙아이스 기술 개발을 예측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것이 중심 포인트 제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지에서 우리가 골라보면요. 우리는 일치하는 거 고르는 거니까 국립기상과학원은 블랙아이스 예측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할 거죠. 그리고 비나 눈이 내리는 날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눈이 내리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읽었죠. 그리고 블랙아이스가 생긴 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제동거리가 더 짧아진 것이 아니라 길어져서 위험하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아스팔트 위의 살얼음은 운전자가 운전 중 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없죠. 블랙아이스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녹았던 눈이나 비가 얇은 빙판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블랙아이스의 정의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글의 구조를 알고 그 중요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정답 5번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풀어봤고요.